나에겐 부모님이 안 계신다.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안 계셔서 얼굴도 모른다. 그마저도 파티시에였던 어머니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타계했다. 외동딸인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서 그런지 아버지는 없었지만 아버지의 부재를 그다지 느끼며 성장하지는 않았다. 어머니는 나에게 펜던트를 유품으로 남기셨는데 어머니는 늘 작고 귀여운 어머니의 얼굴이 새겨진 펜던트를 늘 몸에 지니고 다니셨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긴 펜던트를 부적처럼 늘 가슴에 달고 다니기 시작했다. 마치 어머니가 내 옆에 계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늘 몸에 지니시고 다녔던 이 펜던트가 어째서 어머니가 이토록 아끼시며 몸에 지니고 다니셨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었다는 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눈치를 챘다. 혹시 나를 낳게 해주신 아버지의 선물이었나? 그래서 어머니는 살아생전 이 펜던트를 소중히 간직을 하셨나? 나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지만 이제와 진실은 돌아가신 어머니만 아시는 걸. 물어볼 수도 없는 일. 머리만 아파 그냥 모르는 채 살기로 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3살배기 아들 준이를 자전거에 태워 어린이집에 맡기고 헐레벌떡 회사로 출근을 했다. 아이를 낳자마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나는 남편과 이혼한 후 아들과 단둘이서 살고 있다. 가정폭력이 심했던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이혼 후 준이의 양육비를 거의 지불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난 오늘도 아들 준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둘러 부서로 들어가 회의실로 직행을 하려는데 부장이 바이오 사업부 홍보팀 전원 집합. 일한다. 나는 7년째 중견 제약회사에서 근무 중이었고 2년 전 바이오 사업부 홍보팀으로 발령받았다. 팀원들은 불안한 얼굴들로 전원 회의실로 집합했다. 부장은 침통한 얼굴로 회사가 경영난이 심해져. 그 중에서도 부진이 제일 심각한 바이오 사업부 홍보팀을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다음 달로 전원해고 통보되었습니다. 사원들은 일제히 와글와글 떠들기 시작했다. 해고라는 두 글자가 망치처럼 내 머리를 강타했다. 빙글빙글 눈앞이 돌며 아들 준이의 얼굴이 떠오르더니 급기야 눈물이 앞을 가렸다. 준이를 어떻게든 키워나가야 하는데 지금도 모양만 중견회사지. 월급은 형편없는데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대로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다. 어떻게든 다음 달 말까지 다음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다. 준이 대학까지는 보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회사보다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해야만 한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정신을 다잡은 나는 그날부터 대학교 선 후배와 아는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여기저기 구직 활동에 온 힘을 쏟았다. 그래도 이름뿐인 중견 제약사였지만 7년 경력으로 1차 서류 심사는 여러 곳 통과를 했다. 하지만 문제는 면접이었다. 결혼하셨고 아이도 있으신데 아이는 아프기 쉽잖아요? 혹시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많이 당황스러웠다. 가는 데마다 면접관들은 야속하리만큼 나에게 업무상의 질문은 아예 하질 않았다. 아이가 많이 아파 어린이집을 못 가면 휴가를 신청하거나 조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지사 어김없이 광탈이었다. 3살배기 아이가 있는 여성의 취직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만약 이대로 일을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계속되는 퇴짜의 절망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그날도 얼마 뒤면 그만두는 회사라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일 때문에 전시회 외근을 나갔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난 이 업계에서 가장 크고 누구나 입사하고 싶은 기업의 부스 앞에 멈춰서 있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다. 내 앞에 있는 대형 모니터에선 그동안 내가 맡고 있던 프로젝트와 똑같은 프로젝트가 보였다. 무슨 상관인가? 이달로 부서가 다 해체되면 우리 팀이 진행하던 프로젝트도 어차피 휴지통 신세인데 그래도 지난 2년을 꼬박 바쳐 진행한 프로젝트인데 속은 쓰리지만 나도 모르게 화면을 보며 혼잣말까지 중얼거리며 참견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런 나를 보고 있던 그 기업 스텝의 남자가 말을 걸었다. 혹시 동종업계 분이신가요? 난 그렇다는 대답 대신 순간 그럼 뭐 하나요? 이달을 끝으로 정리해고 신세인데요. 라고 해버렸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 창피해서 얼른 자리를 도망치려 했더니 잠시만요. 그 스텝 남자는 부스 안으로 들어가더니 뭔가 서류를 가지고 나왔다. 다음 달에 저희 부서에서 중도 채용 입사 시험이 있거든요. 괜찮으시다면 여기 안내서가 있는데 가져가시겠습니까? 나는 연신 감사하단 인사를 하며 안내서를 꼭 쥐고 부서를 떠났다. 그 회사는 지금 내가 근무하고 있었던 회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명한 대기업이어서 내가 알기론 입사 시험도 어렵고 경쟁률 또한 엄청났다.
이번엔 서류 접수 단계에서 광탈일게 뻔한데 넣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지만 3일 후면 짐을 싸 회사를 나와야 한다는 내 처지에 이왕에 떨어질 거면 넣고 떨어져 후회는 없이 하자란 마음으로 이력서를 보냈다. 지금 나는 준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가 아닌 편의점 알바로 얼마 안 되는 적금까지 깨서 퇴직 후에 생활을 하고 있다. 여전히 구직 활동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젠 다녔던 직장의 월급보다도 작은 기업들이 대부분으로 그마저도 죄다 떨어져 업종을 바꿔 구직을 이어가야 하나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그런데 너무나 벽이 높아 그냥 이력서만 보내봤던 그 기업에서 서류 전형 통과했다는 연락이 왔다. 그리곤 꿈만 같게도 마지막 단계인 최종 면접까지 왔다. 최종 면접까지 온 나는 욕심이 났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난 물러날 곳이 없다. 드디어 면접 날 아침, 날인 만큼 부적처럼 어머니의 펜던트를 가슴에 달고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다. 엄마, 오늘 중요한 면접이 있어요. 부디 지켜봐 주세요. 천국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아들을 안아 올렸다. 준이야, 엄마 오늘 중요한 면접이 있어. 힘내라고 말해줘. 준이가 엄마 막 응원해줘야 해. 알았지? 응. 엄마 힘내세요. 혀 짧은 말로 준이는 나를 격려해 주었다. 고마워 준이야. 나는 아들을 껴안고 부드러운 볼에 볼을 문질렀다. 면접장에 도착하니 면접장엔 이미 10명가량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 중에서 딱 2명만 뽑는다는 생각에 나는 매우 초조해하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나의 이름이 불리자 나는 기도처럼 어머니의 펜던트를 꼭 손에 쥐고 면접이 거행되는 방으로 들어갔다. 면접관들은 내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이 내가 앉자 먼저 인사를 해주었다. 면접관들은 남자 1명에 4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2명이었다. 하지만 여자 1명은 내 가슴에 있는 펜던트를 보더니 인상이 일그러지며 계속해서 내 앞가슴에 펜던트를 보고 있었다. 내 펜던트가 눈에 거슬리나?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약간 후회했다. 어머니의 유품이라서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와버렸는데 근데 이 펜던트 때문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에 더 긴장이 들기 시작할 때 면접관들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어지며 그 불안은 질문들에 집중하는 바람에 사라지고 오히려 정신없이 질문에 답변을 했다. 의외로 이번 면접의 질문들은 그동안 내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과 연계성이 대부분으로 막힘없이 답변을 한 난 면접이 끝날 무렵엔 뿌듯함 마저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 펜던트를 기분 나쁘다는 듯 쳐다보던 여자의 면접이 시작되었다. 그 펜던트는 어디서 구하셨나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 이거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입니다만 방금 전까지 뭔가 많이 못마땅한 얼굴로 내 펜던트를 째려보고 있던 면접관은 내 대답에 일순간 그 여자는 쓸쓸하고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성함이 혹시 조순미 씨 아닌가요? 전혀 예상치 못한 물음에 난 너무나 놀랐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그냥 오래전 잠깐이랄까. 그녀는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리듯이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은 듯 사무적인 어조로 되돌아와. 이상. 면접은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후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면접이었다. 오늘 난생 처음 본 면접관의 입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듣질 않나. 이유를 물어볼 틈도 없이 면접을 끝내고 나가 버리질 않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면접이었다. 궁금했지만 도리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엔 없었다. 면접날 이후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던 마음은 차츰 알바로 바빠 조금씩 잊혀질 때쯤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바로 어머니의 이름을 물었던 면접관에게서였다. 죄송합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계신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난 면접 결과를 통보하나 싶어 마음이 덜컥거렸는데 의외의 말에 또다시 당황했다. 하지만 그녀는 용건부터 꺼내든 말치곤 면접 대화는 사뭇 다른 상냥한 말투였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 어머님을 뵙고 싶어서요. 실례가 안 되면 사시는 곳으로 내가 갈 테니 같이 가셔도 상관없는데 아니면 그냥 주소만 알려주셔도 되고요. 오늘은 제가 시간이 안 나는데 내일은 토요일이라 오전에 시간이 나는데 내일 같이 가시는 건 어떠세요? 좋습니다. 나는 혹시 주소만 알려주면 그녀에게 어떻게 어머니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사연을 못 들을 수도 있겠다 싶어 무리해서 같이 따라가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 날 토요일 면접관이었던 그녀에게서 약속한 시간에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 댁 근처까지 와 있어서요. 난 그렇게 준이와 그녀의 차를 타고 집에서 15분 거리에 잠들어 있는 어머니께로 갔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진을 한참을 보더니 가지고 온 자그마한 상자에 케이크를 꺼내 어머니 앞에 올려놓았다. 케이크라니? 어머니는 파티시에셨지만 이상하리만큼 케이크를 입에 안 대시던 양반이었다. 그래서 어머니께
엄마는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이 케이크를 왜 안 먹어? 라고 물으면 그냥 먹적은 웃음만 지으시던 어머니. 이런 어머니와 대체 그녀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정말 궁금했다. 그녀는 어머니께 케이크를 올리고 잠시 어머니 영정에 묵념을 한 뒤 나와 준이를 집까지 다시 바래다 주었다. 그냥 가시게요? 시간 되시면 잠깐 저희 집에서 차나 한 잔 드시고 가시죠? 나는 사연을 듣기 전엔 절대 못 보낸다는 신념으로 그녀를 붙잡았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군더더기 없는 대화를 시전했다. 그렇게 그녀와 나는 드디어 차를 마주하고 앉았다. 역시나 할 말만 하는 주저없는 그녀의 한마디가 포문을 열었다. 어머님께는 생전에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그러고는 그녀는 나에게 머리를 숙였다. 진심이 느껴져 마음이 조금 뜨거워졌다. 어머님과는 어떤 인연이셨습니까? 내가 묻자 그녀는 사연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순미 언니와 처음 만난 건 제가 13살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 되네요. 당시 어머니는 암이었어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셨죠. 나는 얼마 안 남은 어머니 생신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케이크를 선물하고 싶어서 순미 언니가 일하는 케이크 가게에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병원비에 기초생활 수급으로 살던 난 아주 작은 용돈을 모으고는 있었지만 어머니께 선물하고 싶었던 케이크를 살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갖고 싶었던 건 홀에 멋지게 데코레이션 되어 있던 케이크였어서 비쌌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엔 아직 어린 나였지만 어머니가 며칠 안 남았을 거란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던 나는 그럼 내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면 될 것 같은 생각에 케이크 가게를 들여다보러 매일 가게에 갔습니다. 그 가게는 작업장이 앞으로 나와 있었고 유리로 되어 있어 바깥에서 케이크를 만드는 모습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케이크 만드는 방법을 보고 따라해 보기로 마음먹은 거죠. 하지만 며칠을 하루 종일 와서 봐도 도무지 가닥이 안 잡히던 나는 점점 더 울상이 되어 케이크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다 며칠째 여자아이가 가게로 출근해 울상으로 자신을 바라보니 그만 주방에서 나와 나에게 순미 언니가 말을 걸어준 것이었습니다. 너 며칠째 하루 종일 오던데 혹시 케이크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그러니? 그게요. 엄마한테 케이크를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요. 이제 곧 천국에 가실 거라 마지막 생일이에요. 근데 돈이 부족해서 내가 만들어서 선물하려고 계속 보고 있었지만 너무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랬구나. 어머님 큰일 났네. 그러면 돈은 필요 없으니까 언니가 하는 법 알려줄게. 언니랑 같이 만들자. 내가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하니까 순미 언니는 웃으면서 재료비는 내가 모은 용돈으로 사면 돼.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근사한 케이크 만들어 보자. 그러더니 내 손을 잡고 가게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나는 언니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라며 재차 묻자 물론이지. 그리고 난 조순미라고 해. 그냥 순미 언니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렇게 순미 언니 덕으로 난 엄마 생신 전날 언니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재료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를 맞아준 언니와 난 언니의 가르침하에 내가 원하던 케이크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언니는 아주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성된 케이크를 들고 나는 언니의 응원을 받으며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내가 준비한 생신 선물인 케이크를 보시더니 내가 지금껏 본 적이 없는 너무나 행복하고 화사하게 웃으셨습니다. 아프시기 전 모습처럼요. 이 케이크를 내가 만들었다고? 너무 대단한데 우리 딸. 위암이셨던 어머니는 비록 케이크는 드시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의 생신 축하 파티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의 아픔을 다 잊은 듯한 즐겁고 행복한 미소는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다음날 주무시듯 돌아가셨죠. 한동안 쇼크로 정신이 없었던 나는 순미 언니에게 답례도 못하고 있다가 한참 뒤 언니를 보러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면접날 가슴에 달고 오신 그 펜던트를 만들어서요. 아, 그랬구나. 이제야 펜던트의 유래가 설명이 되어지는 순간이었다. 언니는 내 얼굴을 보고 짐작을 한 듯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작은 소품을 만드는 재주가 있었던 나는 언니의 예쁜 얼굴을 담은 펜던트를 만들어 언니에게 주었습니다. 언니는 굉장히 기뻐해 주셨고 나에게 가슴에 달아달라고 하시더니 가게 직원분들에게 자랑까지 하시며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나는 언니 가게에 들러 종종 안부를 물었고 언니는 그런 나를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혼자 살 수 없었던 나는 해외 살고 있던 먼 친척분에게 맡기어져 입양을 보내졌고 그 후 순미 언니와도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당신이 몸에 지니고 있는 그 펜던트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가슴에 펜던트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에서 순미 언니의 따님을 만나 뵙게 되다니 이런 우연이 있군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가슴이 벅차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머니의 사진입니다. 거기에는 깡마른 모습의 여성과 여자아이가 데코레이션 케이크를 둘러싸고 찍혀 있었다. 순미 언니 덕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와의 평생 간직할 좋은 추억이 생겼어요. 순미 언니께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줄곧 언니를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언니에게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꼭 우리 회사에 와 주십시오. 당신의 경력은 우수해서 더할 나위 없습니다. 아이가 아픈 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육아와 병행할 수 있게 회사 방침에 한해서는 최대한 유연하게 움직이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회사의 방침은 엄마 사원들에게 좀 더 육아에 힘쓸 수 있게 개방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회사에 입사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녀의 두 손을 잡고 그녀의 손등을 격하게 두드리며 울먹였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힘껏 일해보겠습니다. 참으로 신기했던 나의 면접 이야기다. 그리고 30년 전 어린 여자아이에게 상냥함과 따뜻함을 주셨던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그리고 다시금 나를 만나게 해준 운명의 감사함. 여러 가지 생각이 뒤섞여 나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러자 3살배기 아들 준이가 조용히 내게 와 엄마의 머리를 쓰담해주며 말없이 가만히 작은 팔로 안아주고 있었다. 그 사랑에 더 격하게 뜨거워진 난 한동안 아들을 안고 감격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엄마 괜찮아 준이야. 엄마가 너무 기뻐서 우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살려 매우 보람 있는 일을 맡고 있다. 월급도 이전 회사보다 많이 올랐고 다시 조금씩 저금도 할 수 있게 됐다. 나는 오늘 아침도 언제나처럼 엄마 사진 앞에 엄마가 남겨주신 펜던트를 가슴에 단다. 엄마 항상 지켜봐줘서 고마워요. 어느새 6살이 된 준이가 현관에서 빨리 나오라며 나를 재촉한다.